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KPMG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토대로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후에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메가트렌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 24개의 글로벌 싱크탱크들이 낸 보고서를 전부 분석하고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 끝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KPMG가 꼽은 10가지 메가트렌드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8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모든 전기를 끄고 촛불을 켜던 시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뜨는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신재생 에너지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고 이 기술의 발달은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에너지와 연료의 변동성입니다. 20년간 에너지 수요는 33%가량 늘어나고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시장은 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 공급의 75%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 수요 비중도 상당 부분 늘어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수요의 비중이 2035년까지 18% 정도 선에 그쳐 여전히 화석에너지 한 개 부문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자원 부족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광물 자원은 생산 정점을 지났거나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희귀 광물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희귀 광물 가운데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과거에 대기업에 근무했을 때 아프리카의 희귀 광산 광물을 M&A 하려고 본사에 금액을 보고하고 있는 협상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중국 회사가 들어와서 낚아채 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당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서 훨씬 빨랐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 일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히토류 일본 수출 금지라는 조치를 통해서 그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희귀 광물을 통한 국제적인 패권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메가트렌드는 물 부족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90억 인구 중 40%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경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이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이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 부족은 국가 간 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대표적인 강인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해서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댐을 만들어 쓴다면 지역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라이센스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막 퍼다 쓰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쓰고 개발하고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 필리핀 마닐라를 계획할 때만 해도 수로에 대한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과거 200만 명 기준으로 개발된 상수원으로 1000만 명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 때문에 물 산업은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지구 인구는 20억 명이 더 늘어나고 2040년쯤 되면 90억 명이 된다는 전망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잠재적인 고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원의 희소성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에너지와 연료의 사용량이 30%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급격한 인구 증가는 생태계와 식량, 식수,
에너지 등의 자원 수급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공급 부족 가격 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중산층의 증가입니다. OECD는 중산층을 하루 10달러에서 100달러의 구매력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중산층 인구는 2010년에서 2030년까지 172% 증가해서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 부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증가는 지구 전체로 볼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도시화되면서 중산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모두 자동차를 타고 모두 집을 장만하기 시작하면 지구 내에서 더 이상 자원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겠죠. 물론 이들의 소비력은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면도 있긴 하지만요. 일곱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2009년 전 세계 도시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도시 인구가 2030년 49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저개발 국가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고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지구상에는 싱가포르만한 도시가 매달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확장과 함께 기존 도시를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얼마나 유연성 있게 디자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통, 통신 등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식량 안보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물이 부족해지면서 식품 가격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뱅크가 기후 관련해서 투자하는 곳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저감, 즉 줄이는 데 쓰는 것, 또 하나는 적응, 즉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적응하는 데 들어가는 돈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 가능한 토지가 크게 부족해졌기 때문에 작은 땅,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 잘 자라는 것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곡물의 경우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산성도 높고 땅이나 홍수가 나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자하는 거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앞으로 식품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아홉 번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멸종 생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 식품업과 주류업, 제약업과 관광업 등이 생태계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업 분야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식품의 지도가 바뀌고 있고 어획량의 8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수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산림 훼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림 파괴의 속도가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3% 이상의 산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숲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20년은 이러한 10대 메가 트렌드를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다만 이 10대 메가 트렌드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날씨와 물이 핵심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메가 트렌드 가운데 6가지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4가지는 물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후 20년간 우리가 날씨와 물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직접적으로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발전소나 철강회사 혹은 정유회사도 아닌데 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 2011년 태국의 홍수로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현지 공장에 발생한 피해가 무려 4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H&M이라는 글로벌 의류 업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때문에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면화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펄프앤페이퍼라는 회사는 숲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녹색 조치를 즉각 발표해야 했습니다.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가격 변동성, 신규 규제, 물리적 피해, 소비자 외면, 생산 자원 제한 등의 형태로 기업에게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10대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을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로 나누어서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핵심 메가트렌드인 날씨와 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기 요소는 규제, 평판, 물리, 시장, 소송, 사회적 위기가 있으며 기회 요소는 브랜드, 혁신, 신상품, 비용 절감, 자본 접근 측면에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업 경영 활동에 녹여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및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씨나 물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혁신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의 사업 기회에 대한 관념이 화려한 VR 헤드셋이나 인공지능 혹은 드론에 갇혀 있지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기회는 사회의 변화 속에 있고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먼저 읽어 대비하는 기업이 장기적인 승자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